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3D 프린터라고만 하면 저희 전자통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전자통신 분야이죠. 저희 전자통신이 아니면 3D 프린터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3D 프린터와 관련된 현황과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까지 사용될지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3D 프린터를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가? 현재 허쉬 초콜릿사에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초콜릿을 만드는 코코릿이라고 하는 것을 매장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단말기로 그림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초콜릿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미 그런 실생활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설계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넬에서도 3D 프린터로 제작한 재킷이라든지 스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라든지 이런 직물 같은 것들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옷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의수와 의족, 치아와 신경까지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Enable the Future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의수를 필요하는 사람과 3D 프린터 디자이너를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의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엑시사에서는 3D 모델링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또 약간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줬다고 하고 있고요. 스트라타시스사에서는 잇몸뼈나 신경, 치아까지도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인의 살라만카 대학병원에서는 흉골과 늑골을 티타늄 골격으로 대체하고 그 티타늄 골격 자체를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합니다. 테비도사에서는 3D 프린터로 환자의 지방세포라든지 장기 또 신체 부위를 출력을 해서 환자에다가 이식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로레알사에서는 인간의 피부를 3D 프린터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로컬 프린터사에서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차량 스트라티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트라티 한 대를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엔 실제 도로주행까지 했었고 보통 자동차 차체의 75%까지 3D 프린터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칸스카사에서는 콘크리트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데입니다. 3D 프린터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건물 내외부를 모두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MX3D사에서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출력해서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 나사에서는 우주정거장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거기 필요한 부품들을 출력해서 사용하게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우주국에서는 2013년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한 달기지 건설 구상을 하고 있고요. 레이시안사에서는 3D 프린터로 유도 미사일의 부품을 출력해서 만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육상에서 계속 이렇게 이송해 오기 불편하니까 그런 3D 프린터로 직접 항공모함에서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육군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전투 식량도 출력해서 만들어 먹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또 향후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가 왜 3D 프린터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야말로 3D 프린터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음식조차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좋은 디자인의 옷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나 가서 샀는데,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바로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입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죠. 예. 자동차가 필요하면 프린터로 자동차를 출력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되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생산자가 소비자인, 소비자가 생산자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생산 시대라고 하죠. 그런 말을, 용어를. 개인 생산 시대. 내가 필요한 거를 프린터에서 써버리는 거. 예. 물론 아직까지는 3D 프린터의 속도라든지 뭐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조만간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 시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 겁니다.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 먹고 하는 것들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고, 유리 같은 것도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터를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시대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맞춤 생산의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자 이퀄 소비자인,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메이커 운동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운동. 예,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 쓰는 거. 옛날에 아주 원시 시대 또는 고대 시대에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있었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그 시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먹는 1차 산업 중심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서 입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혼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대. 이제 옷을 만드는 전문가가 옷을 만들지 않고 내가 집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옷을 만들어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3D 프린터에다가 아두이노, 사실 아두이노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컨트롤러들은 사실 뭐 저희 같은 그런 펌웨어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로봇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런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시대는 이런 전자와 이런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거 취미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 3D 프린터가 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이제 3D 프린터와 함께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 보통 컴퓨터에서는 0과 1 이런 디지털 처리를 하는데, 양자를 이용해서, 양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양자의 여러 가지 현상들, 양자의 얽힘이라든지 양자의 중첩,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0과 1이 아닌 여러 가지의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 컴퓨터, 그것을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0과 1 정도 연산이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한 연산들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양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병렬 처리나 소인수분해, 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꿈의 차세대 컴퓨터의 시대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위상 양자 컴퓨터 연구 그룹을 작동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대가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이거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아주 괜찮은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한 챕터 한 챕터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정리한 겁니다. 비즈니스 흐름이 보이는 IT 테크 트렌드라고 해서, 이런 미래 그림을 알아야 뭐 정자 응용이든 정보통신이든 뭐든 할 수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리가 미래 시대, 앞으로 다가올 4년, 5년 뒤의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겠죠. 제가 기숙사 강의를 하면서 이제 특히나 2006년, 2016년, 2017년도의 이 시대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2020년이 되면 이제 엄청난 것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없어지는 직업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학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요. 학위를 굳이 어디 가서 딴다는 거, 몇 년이나 걸려서 불필요하게 방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를 선점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미리 미래의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